이 영상은 망하는 구조부터 봅니다. 오늘 볼 사례는요, 사실 이거를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내가 어떤 매물을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 마지막으로 중개사와 발생하는 일들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물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매물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분께서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었던 건데, 위치는 수도권 신도시 근교입니다. 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객실수는 20개 중반이고 주차는 10대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매출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3천 중반 정도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대지는 100평 초반, 면적은 200평 중후반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여기가 바로 신규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 중반의 모텔인데 신규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월세로 나온 매물입니다. 금액은 1억 중반에 900만 원대로 나왔고, 사실 매매로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월세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내부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는 전형적인 모텔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근방에 모텔들이 한 40여 개 정도 위치해 있고요. 해당 모텔은 그 모텔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보면 인테리어를 이제 신규로 했다고 했잖아요. 실내를 보면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가성비 있게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요.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뭔가 통일성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를 한번 보니까, 여기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은 게, 야간에는 손님이 그다지 없나 봐요. 왜냐면 지금 야간 관제를 하는 매장인 것 같은데, 야간 직원이 이제 야간에는 쉬고, 손님이 오게 되면은 손님이 직접 키를 받아서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키를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객단가를 살펴보면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실은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숙박은 3만 원 후반부터 시작을 하네요. 객실 타입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타입들만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봤는데, 이거를 이제 제게 여쭤보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한 개씩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신규로 리모델링을 한 매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주 입장에서는 신규로 리모델링을 하면 그 건물이 되게 아까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써서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리모델링 한 것만큼 가져가야 될 텐데, 이걸 임대로 줘버리게 되면 임차인이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되게 험하게 써서 리모델링 한 이유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 본인이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감가상각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신규로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를 냈을까? 이렇게 이게 첫 번째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제가 매출을 여쭤보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광고만 하면 여기가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게, 광고만 하면은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돈을 써서 쓴 만큼 매출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알고 계시는데 현재 광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건물주분께서 하신 말씀이 귀찮아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신규 리모델링 했는데 임대로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만 하면 매출 나오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청소가 외국인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매출이 만약에 3천 중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청소가 외국인 한 명으로 되지가 않을 텐데 청소가 외국인 한 명이다라는 건 그건 딱 뻔하단 말이에요. 객단가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실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또 뭔가가 약간 조금 갸우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름에 최대 매출이 여기가 4천 초반 정도 나오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여름에 4천 초반 정도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현재는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이 부동산에서 브리핑 받으셨던 금액은 2천 초반대라는 겁니다. 그럼 2천 초반대에 지금 말했던 월세 1,0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전기 다 내고 나면은 이거는 뭐 마이너스도 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실은 보면 안 되는 매물인 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매출로 따졌을 때도 제가 주변 상권을 보니까 주변 상권 대비 평균 이하이고, 지출 부담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오히려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 종합 판단은 정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미 계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일단 뭐 여름에 그렇게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는 알았고, 겨울에 지금 일단 계약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최대한 열심히 본인이 카운터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출을 좀 줄여보시고 매출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직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첫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을 잘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너무 지치셨다고 하시면서 며칠 뒤에 연락이 오셔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웠던 거는 이렇게 계약금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중개했던 중개업소에서는 수수료를 요구를 해서 그 수수료까지 납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모텔 매물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와중에서 마지막에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지까지 영상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거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